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3일 정해 첫번째 기사 1453년 명경태 4년 승정원에서 실롱을 이유로 간경으로 성비를 취재하지 말기를 청하다. 승정원에서 논하여 아뢰기를 금년에 여러 도에서 실롱하였으니 만약 간경으로 선비를 취재하면 외방의 거자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오래 머물게 되어 그 배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당초에 입법하기를 간경과 제술에 따라 한번 번갈아 쓰기로 하였으니 청컨대 경호년의 예에 의하여 간경을 하지 말고 제술을 쓰게 하소서니 곧 의정부에 의논하여 성균관시 한성시 향시는 구례에 의하여 칠서를 강하게 하고 회시는 올봄 별시의 예에 의하여 일경과 일서를 강하게 하였다. 거자는 응시자이고 칠서는 삼경과 사서곡, 주역, 서경, 시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다. 회시는 문무과 과거의 초시의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서 다시 보는 복시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1년 8월 3일 정의 두번째 기사 사인 나홍서가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일에 조국간이 아랜바 경상도 전라도 해변 사람을 옮겨 살게 하는 일은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제 바람이 높을 때를 당하여 노신으로 하여금 배를 타고 험한 곳을 밟게 할 수는 없으며 또 만약 여러 고을을 두루 순시하자면 반드시 외방에 오래 머물 것이니 더욱 불가합니다. 청컨대 바람이 온화하기를 기다려서 다른 사람을 위임해 보내어 순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5일 기축 첫번째 기사 전라 경상 충청도 도 채찰사 정분이 사조안이 궁전과 마장을 하사하였다. 마장은 말에게 입히는 여러가지 장식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6일 경인 첫번째 기사 도승지 박중손에게 명하여 정분을 교회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이때 임금이 어려서 일의 대소가 없이 모두 의정부에 자문하였는데 정분이 몰래 나가기를 사청하니 이때의 논의는 이를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그가 황부인과 김종수의 집권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다. 이때 조정안 사대부들의 전송하는 자의 수레와 말이 도성의 문에서 한강까지 꽉 찼고 이정의 주석에서는 돌아보아 수를 받지 못한 자도 많았었다. 처음에 세종께서 황보인과 김종수에게 명하여 제도의 성보 수축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종사관이 성보를 감독해 쌓아서 5년이 지나도 허물지 않는 자에게는 풍계를 더해 주었었다. 정의안, 김승규, 김순의 무리가 모두 이로써 통하여 현달하게 되니 사림에서는 이것을 매진하는 길이라고 다투 허무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황보인의 사위 사제 주부 윤당이 젖비린내 나고 목매한 자로서 어떤 일로 파면되었는데 이때 정분이 장차 길을 떠나려고 할 때 황보인이 윤당을 정분에게 부탁하니 정분이 황보인의 청탁을 중하게 여겨 맞사인 종부 판관 홍원숙을 가게 하였다. 매진은 승진을 말한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6일 경인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문소전 조석 상식에 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예를 바꾸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예전 제도의 문소전 조석 상식에 헌관이 술잔을 잡아 친히 올리는 것은 미편하니 그러므로는 헌관이 준수에 나가서 서쪽을 향했으며 사준 별감이 술을 따르고 전사와 내직 별감이 술잔에 술을 받으며 헌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꿇어 앉으면 전사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올리되 술잔을 내시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준소는 제사를 지낼 때 준을 넣어 놓던 곳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7일 신묘 첫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강숙경, 황신 등의 풍계가 잘못 승진된 사실을 아뢰다. 경희 전지 강숙경, 황신 등은 지난해 10월 초 1일에 승사랑을 더하였는데 본 2월에 동사랑으로 특별히 더하였으니 한 달에 2번 풍계가 승진되었습니다.
강숙경은 이조참판 강맹경의 모제이고 황씨는 동성 종매부인이 모두 법으로 상피하는 것인데 곧 전례를 끌어서 가자하고자 전달을 개선하여 승자하였으니 청컨대 개정하고 사무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모제는 동복 동생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로 익령치사한 하연의 병이 위급하니 내이 문환을 보내어 진찰하게 하고 인하여 주육을 하사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우사간 김길통이 아뢰기를 강숙경과 황신의 가자는 주상께서 내가 더불어 아는 바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어찌 주상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명령이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아래어 제수한 것입니다. 조종조의 상피의 법이 심히 엄하여 정조의 관리로 상피되는 사람은 고만으로 가자하는 자 외에는 제수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제 왜곡되게 말하여 개청하는 일이겠습니까? 신등은 요사이 여러 번 제수하는 일을 다투었으나 한 번도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우헌납 이승윤이 다시 청하여도 따르지 않았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황보인 김종서가 세종실록을 같이 수찬하였는데 이날 김종서가 홀로 의정부에 출근하니 황보인은 춘추관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김종서에게 말하기를 일찍 오는 것이 좋겠소이다 하였으나 김종서가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보고 해가 기울었어야 왔다. 이전에 국가에서 혹 의논한 일이 있으며 황보인이 사양해 말하기를 영의정은 손님이다 하고 김종서에게 미루었기 때문에 김종서가 홀로 출근할 때가 많았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사인 나홍서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일에 영릉직 최헌을 특명으로 가자한 뒤에 가자하기 전의 달수를 통산한 것은 능실을 시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숙경 등에게도 달수를 통산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역시 경의전을 시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왕과 선후를 위해 가자하였으니 갑자기 법사의 말로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수령이 된 자는 예로 사면할 수 없는데 이제 벽동군사 신신은 먼 변방을 싫어하여 내손 토혈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이유로서 거짓 꿈에서 상언하였으니 유리 결장 100대와 유분충군에 해당합니다. 또 그 법의 수령을 규면하는 자는 만고불서에 준하였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분충군은 관리가 되는 것을 금하고 변방의 군사로 편입시키던 일이다. 규면은 이를 면하기를 꾀합니다. 만고불서는 관리의 임기가 차면 다른 관직에 임용하지 않던 법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이용이 충청도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충청도에는 장지가 없고 오직 경기 여흥부의 전호군 윤제의 집 북쪽이 쓸만하니 청컨대 죽은 아내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시전의 간수 및 장인의 등급, 장사치의 성명, 세전의 액수를 기록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호전 등록에 의하면 시전은
일간마다 춘추로 각각 세전 120문을 거두고 제색 장은 매월 세전을 거두되 상등은 90문, 중등은 60문, 하등은 30문이며 행상은 세전 80문을 거두고 좌고는 40문을 거둔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매월 말에 한승부에 이관하여 역일을 상고하여 계산해서 제하고 세를 거두어 제용감으로 실어 보낸다고 하였으나 한승부에서 시전의 칸수와 행상, 좌고의 성명, 제색장인의 등급을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저화의 총수를 이문하기 때문에 고거할 바가 없어서 비록 교묘에 비하여 여러 해를 바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검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시전의 칸수 및 장인의 등급과 장사지의 성명과 세전의 액수를 명백하게 기록하여 실어 보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좌고는 앉은 장수이고 이 관은 관문을 보냄이며 역일은 부역한 날수를 말한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2일 병신 세반제 기사 일본국 대마주 외호군 화지 난쇠모가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4일 무술 첫번째 기사 경혜전에 친히 제사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5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혜전에 친히 제사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5일 기해 두번째 기사 집현전 직제학 주어가 상사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허리와 등이 시리고 아픈 것이 매년 가을과 겨울에 발작하여 6, 7일 혹은 12여일을 지나야 나는데 지금은 연로하여 아무리 침구와 복약을 하여도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빌근 대신을 면직하소서 하니 조우는 성품이 청렴하고 강개하여 영리를 힘쓰지 아니하고 권기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상주 판관이 되어 청렴하게 몸을 닫고 절개를 굳게 지킴으로써 소문이 있었다. 문종이 즉위하자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 서용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문종이 승하하였다. 임금이 어리고 국가가 위태로워 정형이 침체하여 예전같지 못하니 남쪽 고향으로 돌아갈 뜻이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연급하다고 칭탁하여 사직하기를 청하였다. 승정원에서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으니 어느 날을 기다릴 것이 없이 병이 날 때까지 하나의 휴가를 주라 하였다. 조화가 떠나려고 할 적에 김종수에게 가서 작별을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하위지가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기를 임금이 춘추가 장승하며 마땅히 돌아오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날인가 너는 본받지 말도록 하라 하니 조우가 화를 두려워하여 가족을 머물러 두고 돌아올 뜻을 보였다. 연급은 손발이 구부러지고 당기는 병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5일 기해 세번째 기사 영의정으로 임명치사한 하연이 졸하였다. 하연의 자는 연랑인데 진주 사람이다. 병자년에 과거에 올라 봉상 녹사에 보직하였다가 뽑혀서 직예문 춘추관 수찬관이 되고 여러 관직을 더하여 사헌부 지비에 이르렀다가 승정원 동부대원에 발탁 죄수되었다. 태종이 하연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은 이 벼슬의 이른 까닭을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이 대관에 있을 때의 의연하게 이를 말하였으므로 내가 곧 경을 알았다 하였다. 세종이 내 손을 받자 지신사에 제수하였다. 이때 나라의 일이 많았는데 하연이 조심하고 건신하여 그 사이에서 주선하니 두 임금의 언우가 매우 융성하여 예조 천판에 제수하고 대사원에 옮겼다가 부도의 일을 논하니 임금 세종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조계종 등 7종을 혁파하여 단지 선교 2종만 두고 아울러 주군의 사사와 토지를 헤아려 주렸다. 뒤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어떤 일로 파면되어 천안군으로 귀양 갔었는데 얼마 안 되어 불러서 병조 참판에 제수하였다가 형조 판서 2조 판서에 승천하고 의정부 참찬 겸 판의 조사에서 천전하였다. 여러 번 승진하여 조화찬성과 조화의정에 이르고 나이가 70의 괴장을 하사받았다. 영의정이 되자 문종이
대자음을 중수하고자 하니 하인이 불가음을 고집하였다. 12년에 늙고 병들므로써 물러가기를 청한 것이 두 번이었으나 본직으로 임명치사하게 하였다. 유명으로 불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이는 78세이나 성품이 간과하고 어버이 섬기기를 효성으로 하며 친족에게 화목하기를 인함으로써 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경축과 조위를 패하지 아니하고 글보기를 즐기고 시를 읽기를 좋아하며 가산에 힘쓰지 아니하고 성색을 기르지 아니하여 가정이 화목하였다. 관에 있어서 일을 처리할 때는 밝게 살피기를 힘쓰고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두 어버이가 모두 나이 80세인데 무릇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구경당을 지어서 셋이 복납에 반드시 술잔을 받들어 올려서 술을 칭송하니 사람들이 모두 영광으로 여겨서 그 일을 노래하고 읊조리기까지 하였다. 어버이가 죽으니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하고 구경당을 그 선인의 거처하는 곳이라 하여 해마다 수리하고 이영을 덮어서 이름을 영모라고 고쳤는데 자질들이 기와로 바꾸기를 청하니 하인이 탄식하기를 선인의 예전 살던 집을 어찌 고치리요. 또한 우리 후세로 하여금 선인의 검수함을 본받게 함이 족하다 하였다. 묘당에 있은지 전후 20여 년에 사대부를 예로 대접하고 문에서 사흘을 받지 아니하고 처음에서 끝까지 근신하며 법을 잡고 굽히지 아니하였으며 태평시대에 논무를 지킨 정승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그 논의가 관우함을 승상하지 아니하여 대신에 채무를 조금 잃었고 늙음악에는 일에 임하여 어둡고 어지러웠으나 오히려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면서 물러가지 아니하다가 치사하기에 이르렀다. 또 급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상스하니 이때 사람들이 이로써 작게 여겼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기를 하연과 같이 한 이도 적었다. 시호는 문효인데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면 문이고 자해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면 효이다. 내서는 임금의 자리를 그 후손에게 양해하는 것, 혈통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외선이라고 한다. 셋이 복납은 설, 삼복, 납향을 말한다. 묘당은 의정부이고 사알은 사사로이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일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1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수릉관 영천위 윤사로와 실흥환관 이기에게 옷 한 습을 1습을 하사하였다. 수릉관은 임금의 능을 지키기 위하여 임명하던 임시관원 의정대신을 임명하여 3년 동안의 나를 지키게 하였다. 실흥환관은 임금의 능을 지키던 환관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헌능 내맥인 천천현과 권은년 내맥인 불암산도로는 9월 7일에 비로소 도를 깔게 되니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감력관과 군인을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천천의 도로는 세종 때에 산길을 답선한다고 하여 막았는데 문중이 통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가 이에 이르러서 통하게 되었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2일 병우 첫 번째 기사 현능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소기전의 추정조에 의하면 이품 이상은 3대를 수정하는데 아비는 대품으로 하고 조부와 정조부는 각각 1등을 차례로 낮추고 비는 아울러 같다고 하였는데 근래의 추정은 아비는 대품으로 정작하고 조부와 정조부에 이르렀으나 정일품은 조부는 정이품, 정조부는 정삼품으로 하고 정이품은 조부는 정이품, 정조부는 정삼품으로 하니 정일품과 정이품의 추정이 각각 다릅니다. 청컨대 정일품의 조부는 종일품으로 정조부의 정이품으로 하고 종일품의 조부는 정이품으로 정조부는 종이품으로 하며 정이품의 조부는 종이품으로 정조부는 정삼품으로 하고 종이품의 조부는 정삼품으로 정조부는 종삼품으로 하여 모두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품은 조상을 추정할 때 그 당자와 동등한 품계를 말한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공주의 정문과 전라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망경현의 옹성 축조와 군자고 영서는 청컨대 아직은 정지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8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주의 전지하기를 일찍이 제도로 하여금 망전 망후 물선을 진상하게 하였으나 평안도 함길도 황해도는 금년에 실롱하였으니 문소정과 경의전의 처신과 절무를 진상하는 외에 봉진을 말게 하소서하니 말게 하라 하였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8월 24일 이진규가 온정에 가는데 수양대군이 동교에서 전송하였다. 이징석도 또한 이르러 서로 더불어 이야기하고 사귀었는데 일백보 밖에 작은 총목이 있어 수양대군이 새 화살로 3번을 맞히니 이징석이 곧 단복하고 이진규와 더불어 머리를 조아리면서 술잔을 올렸다. 수양대군이 이징석의 아들 이팔동을 보고 이진규에게 나무라기를 어찌하여 일찍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이진규가 말하기를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호랑이인가 하니 이징석이 말하기를 문무의 재주를 겸한 이는 대인뿐이니 나라의 복입니다. 예전에 큰 공을 이룬 자는 역시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선비와 결탁하였습니다 하였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8월 2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와 봉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향과 충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8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영증초원사 남지가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우매한데 그릇 열승의 은우를 입어 도당에 반식하면서 하나도 건명함이 없고 더하여 질병이 얽혀서 그치지 않으므로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조상께서 선조의 구물이라고 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여 신에게 영중추원사를 제수하여 한가롭게 있으면서 병을 다스리게 하시니 성은이 지중하여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병이 날로 위독하여 심신이 혼모하고 언어가 간섭하며 수족도 제대로 들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건대 영중추원사의 높은 자리는 양병할 곳이 아니며 신은 또 훈공을 세워 반드시 공을 갚을 자가 아닙니다. 병들어 누워서 녹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니 청컨대 신을 채직하소서 하고 지편전직 제학 조도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곧 의정부에 의논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처음에 남지에게 영중추원사를 제수한 것은 한고롭게 있으면서 양병하게 하고자 함이며 조도 또한 이미 사과하였으니 그 청하는 바를 윤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열성은 여러 임금이고 도당은 의정부이며 반식은 관리가 무능하여 하는 일 없이 녹만 먹는 것을 말하고 건명은 정사를 밝게 일으켜서 하는 것이고 양병은 병을 치료합니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8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상송포 호자 일기수 원고 관서도 일기수 호군 등구랑 오도 우구수 원승이 각각 사절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8월 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를 시켜 군기의 이용 실태를 보고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함길도 여러 보의 군기는 해마다 수선하여 보원하나 일찍이 정액이 없으니 이 때문에 일이 해이하여 늦어집니다. 참컨대 본도의 도질제사로 하여금 여러 고을의 쇠잔하고 번성함과 풍겸을 상고하여 그때그때 액수를 정하여 수보하고 세초에 일일이 가주어서 병조에 입문하게 하소서. 또 궁현을 가죽으로 만들어 오래되면 건조하여 쉽게 끊어지니 청컨대 시위를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8월 2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겸 지병조사 김순을 경상도로 보내어 거제성의 축성을 감독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이때 당상관에서 바야흐로 세종실록을 수찬하는데 어떤 기주관 한 사람이 국정을 담당하는 재상의 일을 그 집에 누스라니 재상이 본관 당상에게 말하였다. 당상이 놀라서 난관을 불러 이르기를 중대한 사책의 일을 밖에 누스라한 자가 있으니 만일 적실하게 그 사람을 말하면 그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아니하다. 이 뒤로부터는 마땅히 각각 신밀히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8일 M자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민충원의 아비 민심언이 그 지방과 재산을 그 자손 민형의 아들 민효손에게 주고 민충원이 그 문서를 친히 썼는데 아비가 죽자 민충원은 민효손이 그 가선을 오로지 함을 성내어 무릇 집에 간직한 미포를 장제의 비용으로 이미 다 썼다고 하여 억지로 변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졸국제 날에 상장으로 민형을 구타하였으니 반드시 그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민충원을 고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8월 28일 M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강원도는 흉년이 들어 구황의 준비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여러 고울의 축성 습진과 염초를 굽는 따위에 이른 오는 가을을 기한하여 정파하고 총통전은 충청도 경상도의 예에 의하여 반을 만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박중선 좌승지 노숙동이 김종서에 말라서 아뢰기를 세종조에 제양했을 고기는 모두 강원도에서 진상하게 하고 여름철에는 사복시로 하여금 사냥하여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어선이 없을 것 같으면 역시 사복시로 하여금 사냥에 올리게 할 것이나 군인으로 하여금 각자 양식을 싸가지고 가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양식을 주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주선을 위하여 사냥을 하지 말라 하였다. 어선은 임금에게 진상하는 음식이고 주선은 수라상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 주수 원고가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이승손 정척. 외조판서 이승손, 참판 정척 참의 김황, 부제학 박백년 등이 진사, 윤탁, 생원, 김성문 등 각각 100명을 뽑아서 계달하였다. 김정이란 자가 있었는데 직제학 김구경의 아들이다. 성품이 부박하고 아첨하여 사부를 조금 잘하였는데 이현노, 이몬준, 정영통, 김영원, 김영전, 조번, 조완규, 박하, 이의산, 이승윤, 이승로의 무리들과 더불어 용을 섬기기를 신하처럼 하였다. 이들은 혹은 사장으로 혹은 바둑으로 혹은 우스갯소리로서 다투 아양을 들기도 하고 서로 배척하고 비방하기도 하여 총애를 다투고 용납함을 얻으려고 하였으므로 이때 공론이 비루하다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김정의 시권이 윤탁과 서로 비등하였는데 김정의 글이 약간 나았으나 장시자가 김정이 지은 것을 탐지하고 결점을 지적하여 눌러서 2등을 두었는데 김정이 듣고 매우 원한을 품었다. 시권은 과거에 글을 쓰고 올린 종이를 말한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5일 무원 첫 번째 기사. 창덕궁 역부로 길에서 굶어 죽는 자가 생기다. 처음에 문종이 승하자 환시와 대신들은 임금이 어린 까닭으로 구궁에 그대로 있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여 황보인 김종수가 창의하여 창덕궁을 중수한다는 명분으로 크게 공사를 일으켰으나 실상은 자기들이 사절을 영조하였다. 창덕궁의 동우가 아직 튼튼한데도 공사를 장황하게 하여 그치지 않아서 해를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고 건도의 선군까지 부역시켰다. 성공부정 이명민이 그 일을 맡았는데 여러 석공과 목공이 모두 거기에 속하였다. 이명민이 아침하는 뜻으로 정부를 함부로 부리었어 성급히 밤에 난일을
계속하여 심한 추위에 패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굶어서 죽는 것이 연달았다. 병조판서 정인지가 분하게 여겨 영선을 정지하고 밀력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황보인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정인지가 고집하여 더욱 청하니 황보인이 노하여 곧 그 신복인 조급관으로 정인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하루는 환명회가 이 명민을 역소에서 보았는데 마침 수양대군이 사람을 지켜 제인을 청하니 이명민이 대답하기를 공력이 바야흐로 많아서 감히 명령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희롱하기를 너가 안평대군을 위하여 무게 정사를 세웠고 또 담당정을 용산강 위에 지었으며 또 김정승을 위하여 별시를 짓는데 제목과 기하를 운반해주고 집을 얻고 담을 바르는 일을 일찍이 어렵지 않게 하였는데 같은 왕자인데 홀로 수양대군에게는 어찌 한 장인을 아까워하는가 하니 이명민이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너가 어찌 알겠느냐. 안평대군은 일국에서 우러러 보는 바인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양대군 같은 이는 비록 명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내게 어찌 하겠는가 하였다. 이명민은 본디 달리 능함이었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비로소 성공 직장을 재수하였는데 그 사위의 아업이 민신이 성공제조가 되어 그 늙은 것을 민망하게 여겨 숭례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까다롭고 사납고 능간함으로써 소문이 났어. 이로부터 모든 영선은 다 이 명민에게 맡겨 하였다. 그 공인제와 쓰이는 잔물은 그 관할을 격려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조에게 품하여 모두 현장을 역처로 운반하였으나 회사의 관리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여 본감에 저장한 것이 다 없어졌다. 무릇 제사에 이첩할 때에 그 끝에 자서하기를 도청이라고 써서 스스로 구별하니 역부들이 지목하기를 이 도청이라고 하였다. 이때 권기들이 사사로이 집을 짓는 자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문득 응낙해 주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덕을 보았다고 하여 조정해서 칭찬하였다. 사원부 지편과 호조 정랑을 차례로 지냈고 한 역사를 마치자마자 문득 1급을 더하여 몇 해 사이에 갑자기 부정에 이르니 결슬에 나아가기를 꾀하는 무리들이 그 하는 바를 다투어 부러워하였다. 봉우는 집의 마룻대와 충녀 끝이다. 제2는 목수이고 봉감은 성공감을 말한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여러 종친을 매월 한 번씩 만나주기를 청하다. 수양대군이 아뢰기를 여러 종친은 천안을 모실 길이 없으니 매월 한 번씩 만나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여 승정원에 의논하니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주상께서 춘수가 아직 어리시고 상제를 아직 마치지 못하였으며 또 접견할 곳이 없으니 아직 전례에 의하여 영해군 이상과 영자 이상의 대군과 여러 군만 인견하고 그 나머지 종치는 뒤에 사현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생원 진사의 방방을 경복궁 건정전에서 행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창순이 예로부터 나라의 흥망을 임금이 신하가 가나는 말을 거부하는 데 있음을 말하다. 경영관이 논어를 강하였는데 미자는 가고 기자는 종이 되었으며 비가는 가나다가 죽었다에 이르러 지경영 정창순이의 아뢰기를 예로부터 나라가 망하고 어지러움이 모두 임금이 가나는 말을 거부하는 데 마음이 암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가 능히 이 세 사람을 써서 말을 듣고 가난한 일을 행하였으며 주가 아무리 덕이 어두울지라도 좋게 나라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은 종으로 삼고 혹은 죽였으니 상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원컨대 주상은 이를 경계하여 무릇 간신의 말하는 바를 너그러이 용납하여 받아들이소서 하는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개성부 유스 조서 아내게 유시하기를 듣건대 구 성균관에 여러 서판이 있다고 하니 오래 살펴보지 아니하옵 유실이 될까 염려되니 곧 점검하여 깨달아라 하였다. 서판은 책을 찍어내던 목판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용이 장사 아내를 여흥에 장사하려 할 때 이현노가 강음으로 간다고 드러내어 말하니 이몽가가 곧남에게 고하기를 정자 제가 내게 청하기를 여흥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나는 이현우를 따라 강음으로 가고자 한다. 지난번에 내가 이현우를 2번 보았는데 서로 속을 열어서 그 사람됨을 살펴보았다. 마음이 얕고 가벼워서 반드시 그 자취를 숨기지 못할 것이니 이제 만약 같이 놀면 며칠이 아니되어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권남이 말하기를 안평이 여흥으로 향하는데 이현우가 강음으로 향한다고 하였으나 그럴 일이 만무하다. 반드시 가탁한 말일 것이니 여흥에 가서 보라 하므로 이문가가 정자제를 따라가니 이현우가 과연 여흥에 있었다. 용의 여흥 공간에 있으면서 장사는 건심하지 않고 이현노, 이의산, 박하 등 여러 소인과 더불어 혹은 화를 쏘기도 하고 혹은 바둑을 두기도 하며 종일통을 술을 마시고 잔치하며 혹은 기생을 끌고 방주를 강에 띄워 오르내리면서 뱃놀이하고 희롱하여 법도가 없었다. 이미 국상을 당하고 또 집에 상사가 있는데 함부로 놀기를 예사로 하여 밤마다 사람이 고요할 때를 엿보아 이현노의 자는 곳에 이르러 새벽까지 이야기하였다. 용이 정자양을 시켜 충청도 관찰사 안환경을 부르게 하니 정자양이 안환경에게 통지하기를 대군이 꼭 만나보고 이를 의논하려고 하며 또 괴유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빨리 오도록 하라 하였다. 안환경이 충주 경상에 와서 용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용은 여흥으로 돌아오고 이현우는 안환경과 같이 갔다. 이때 여흥부사 노회신과 이현우, 이의산, 정자재, 이문과 박하, 강희안, 조우, 완규 등은 같은 배에서 달구경하고 혹은 하룻밤에 2번씩이나 잔치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유는 선물을 주는 것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현능에 상식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축이 상사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재간이 없는데 지나치게 상언을 입어 벼슬이 이 품에 이르고 외람되게 감사의 직임을 받았으니 영광과 행복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옹저가 연달아 발생하여 오래 순행을 못하였고 이제 또 성림을 얻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도내에는 신령으로 흉년을 구제할 일이 급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로 한가한 땅으로 넣어보내어 병을 치료하게 하소서 하였다. 옹주는 나쁜 종기이고 성림은 담석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2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승정운에 전교하기를 매년 춘추로 개경사에 쌀 40석을 주는 것이 어떠한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깨달아라 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2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총통전 만드는 일과 군안 및 노비 소관을 성적하는 일과 산성의 창고를 수축하여 군자 및 두를 점차를 옮기는 일은 이미 모두 수교하여 행문 이첩하였으나 이제 구왕하는 일이 심히 급한데 만약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면 반드시 소유를 일으킬 것이니 청가대 모두 정지하소서 하니 계문을 병조에 내리니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산성의 창고는 공주로 하여금 노비 소관은 형조로 하여금 마감하여 시행하게 하고 총통제는 타도의 신령한 여러 고을의 예에 의하여 반을 만들게 하며 군안은 신민년에 모두 신령으로 인하여 정지하였는데 이제 또 정지하면 반드시 탈로의 폐단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성적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군안은 군적이고 노비 소관은 노비에 대하여 중앙에서 장례원에서 지방에서는 수령이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여 노비의 임시 호적 20년마다 정안을 작성하여 형조, 의정부, 장례원, 사섬시 등에 연구 보관하였다.
행문 이첩은 관문서를 발송하여 조회합니다. 단정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부엉이가 경복궁 건정전에서 울었다. 단정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김문기를 형조 참판으로 신자수 김계를 첨지주원사로 윤삼산을 판통례문사로 이언을 사헌부 장령으로 신자승을 이해조정랑으로 박건순을 사헌부 지평으로 박금순을 종묘서승으로 우효강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윤삼사는 황부인의 사돈집이고 박금순은 김종서의 사위였다. 정부 대신인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한 벼슬 하나가 세 사람을 선망하고 쓰고자 하는 자의 이름 아래에 표를 달아 계달함으로 사론이 그르게 되었다. 임금도 그 잘못을 알고 못하게 한 것이 오래였는데 이때 이르러 황보인과 김준수가 다시 황포를 썼다. 처음에 김계희가 헌납이 되었는데 사헌부에서 사과하느니 고신에 잘못 석영한 일을 적발하여 모두 좌천되었는데 지평 신자승이 김계희에게 가서 위로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대간의 자처는 예로부터 있었으니 비록 낭패하였을지라도 또한 영광이다. 다만 지금은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한스럽다 하니 김계희가 생각하기를 신자승이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실은 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깊이 원한을 품었다. 뒤에 김종서의 사랑하는 첩이 바로 건문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승전 황관이 보고 금지시키고 그 종자를 구속하여 승정원에 붙였는데 승정원에서 김종서의 첩의 일인 것을 알고 석방하였다. 이때 대관이 모두 탄핵을 입고 신자승이 홀로 사관하였는데 김계희가 지평의 제수됨에 따라서 신자승이 가수어 말하기를 법을 가지고 끝까지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였다. 김계는 본래 김종서에게 붙었으므로 그 말을 느슬하니 김종서가 노하여 신자승의 동생 신자형에게 말하기를 선대인이 나에게 족계로는 비록 멀지라도 애호하기를 자제와 같이 하였고 나도 어버이로 섬겼는데 이제 너의 형이 세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함하고자 하면 무엇 때문인가? 예전에 박호문이 나를 모함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유편되었는데 후일에 소환하여 다시 사용된 것은 역시 나의 힘이다. 돌아가서 너 형에게 자세히 생각하라고 말하여라 하였다. 이로부터 김종서가 매양 공좌에서 드러내어 말하기를 지금 대관의 흉포가 한 자가 있다. 지금의 대관에 흉포한 자가 있다 하고 여러 번 김계의 순직함을 칭찬하였다. 또 황부인과 더불어 춘추관에 앉았는데 헌사에서 이명민에게 주의 주기를 청하는 소장을 가지고 와서 주의를 과하자고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역부가 이명민을 고소한 것이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일이 부민 고소에 관한 일인 것이니 헌사로 있는 자가 마땅히 이명민을 석방하고 고하는 자를 죄 줄 것인데 이제 이명민에게 죄를 주고자 하면 무엇 때문인가? 지금의 대관에는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 이 같은 일을 할 따름이다 하고 이어서 황부인에게 눈짓해 말하기를 지금의 대관이 어찌 다 이러하리요? 반드시 한 사람이 하는 바일 것이다 하니 대개 신자승을 가리킨 것이다. 신자승이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외직에 보임되기를 고하인데 이조난간이 신자승의 뜻을 가지고 겸판사 허후에게 고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있는데 어찌 한정승의 뜻을 어질고 착한 일을 모함하겠는가 하였으나 마침내 정랑으로 옮겼다. 김계희는 남에게 숨기는 속마음이 있고 부쫓기를 잘하였다. 일찍이 형조 도관 주화량이 되었는데 일에 모릉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니 한송사가 하는 자가 있어 사헌부에 호소하기를 방장은 흉중하고 변덕이 많으며 대답하는 말은 온화하고 수월하나 사리에 의하여 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니 판결이 날 기약이 없습니다 하니 이때 사람들이 김계희의 태도를 잘 형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천망은 후보이고 황표는 의정부에서 산망을 임금에게 올릴 때 쓸만한 자에게 1인에게 붙여서 올리던 누런 종이표이다. 임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황표 정사를 행하였다.
서경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그 인선에 동의하여 신임관의 고신에 서명하던 일이다. 금군은 궁궐 문이고 승전 환관은 임금의 명을 출납하던 환관이다. 모릉은 가부를 결정치 못합니다. 방장은 관하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분사의 담당 실무자 분장이라고도 한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진강의 회수와 서경의 겸강 등에 관한 박종림의 상소문. 신 등이 삼가 한두 가지 관견을 가지고 우러러 천총을 번독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1. 임금의 근습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아무리 천하에서 잘 자라는 물건이라도 한 번만 볕이 따뜻하고 열흘을 추우면 자랄 수 없다. 나를 보는 것도 드물지만 내가 물러가면 춥게 하는 자가 올 것이다 하였고, 선유가 또 이르기를 임금이 하루 사이에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고 환관과 궁첩을 친할 때가 적으며 자연이 기지를 함량하고 덕성이 혼도가 될 것이다 하였으니 과연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한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성학을 강론하고 지도를 물어서 힘써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것이 가히 지극하다고 이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오르시고 덕을 잡음이 굳지 못하여 선악의 깃털이 심히 두렵습니다. 하루 동안의 경연의 납시기는 한때뿐이고 한가로울 때가 적지 아니하니 신등은 좌우 근습이 혹 어렵지 않은 일로 인하여 잘못된 깃털을 만들까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며 더욱 진강하는 횟수를 더하여 한결같은 생각을 처음에서 끝까지 항상 학문에 두고 항상 어진 사대부와 더불어 강학하는 여가에 겸하여 민생의 휴책과 정치의 덕실을 물어서 간사한 무리가 혹시라도 텀을 타지 못하게 하면 지극한 정치를 가히 기약할 것입니다. 1. 이제 사망의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과 대법이 모두 서경에 실려 있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도유, 우불의 기상이 이전 산모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전하께서는 대학과 논어를 진강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윤력군과 경례는 비록 이미 통하였을지라도 이제 사망의 행한 일의 자체를 급급히 강구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경연에 진강하는 여가에 상서한 절을 겸해서 강하여 제왕이 존심하고 정치하는 요지를 구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역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먼저 방위를 살피고 경관을 헤아려서 도성을 쌓고 궁궐을 세워 자손에게 물려주면 자손은 반드시 대대로 지켜서 이어 사는 것이지 차례를 이은 이로써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경복궁은 우리 태조께서 계기하여 창조한 땅인데 자손 만세를 위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태종께서 즉위하여 비록 때로 창덕궁의 납시였으나 모든 큰 예의는 반드시 여기에서 행하였으니 그 시모 원료가 지극하였습니다. 세종께 이르러서는 왼쪽에 문소전을 세우고 오른쪽에 간이대를 세워서 유구한 계획을 하여 비록 일로 인하여 잠시 옮겼을지라도 즉시 황공하셨고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종께서 왕에 이어 졸곡을 마치자 예전처럼 들어가 사셨으니 이것이 어찌 구궁을 자손이 대대로 지켜서 하루라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술사의 말로 인하여 거가를 여러 번 옮겨서 혹은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정한 바가 있지 아니하여 인심이 흉흉할 뿐만 아니라 조정의 하늘에 계시는 영혼이 변하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불당으로서 말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불당은 비록 세종께서 명하신 바이나 이로 말미암아 구궁을 폐하는 것은 또한 세종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세종께서 오늘의 변에 처하셨으면 불당을 헐라는 명이 어찌 오늘을 기다리겠습니까? 말하는 이는 이제 장차 창덕궁 수리가 끝나면 그가가 마땅히 옮길 것이므로 불당을 헐 필요가 없다고 하나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창덕궁이 비록 이미 수리가 되었을지라도 이 궁을 드디어 폐하여 버리고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물며 이 궁은 이미 정위에 있고 정전을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근본이 되는 땅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다른 곳에 계실지라도 어찌 서로 크게 멀겠습니까?
술사의 말을 비록 좋게 믿을 수는 없으나 국가의 만세를 꾀하는 자가 어찌 감히 관련하게 쓸데없는 불당으로 인해 허탄한 말을 이루어 조정의 구궁을 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불당을 철거하기를 명하여 신민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그 저장한 물건은 개경사 등에 옮겨두면 그의 시의에 적절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바야흐로 양암에 계셔서 친히 기물을 아니하심으로 모든 제수에 관한 것은 모두 의정부대 신에게 물어서 정조 당산의 예의에 의하여 분경의 건법을 세웠으니 법이 자세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상비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대 신의 아들, 사위, 동생, 조카들을 비록 예의에 따라 승천하는 자라도 여러 사람이 모두 의심합니다. 신당은 엎드려 바라건대 정부대 신에게도 상피하는 법을 세워서 여러 사람의 의심을 막으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성정원에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근습은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고 훈도는 감화 양성이고 휴척은 잘된 것과 그런 것이고 도유, 우불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자유롭게 정사를 논의하던 것을 말하는데 도유는 임금의 말에 신하들이 찬성하는 것이고 우불은 반대하는 것이다. 삼모는 대우모, 고요모, 익직을 말하고 존심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음이며 졸국은 사무가 지난 뒤에 지내는 첫째 사이고 조종은 선대 임금이고 궁은 경복궁을 얘기하며 관리연은 무심이고 양암은 임금이 부모의 상중에 있는 것 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분경은 관리들이 분주하게 검문세가를 찾아다니면서 벌이던 엽관운동, 나라에서 이를 엄히 검하였다. 단요실록 실군 단종 1년 9월 1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개경사의 쌀 40석을 하사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의전 보름제사 때문에 경복궁에서 재개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이가에 아뢰기를 황해도는 금년에 신롱하여 구항하는 일이 가장 급하니 국내 여러 포의 선군을 경기 우도 교동 소속의 선군과 여러 진의 진군과 수성군 등은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명년 7월까지 기한의 본시 2번으로 나눈 사람은 3번으로 나누고 3번으로 나눈 사람은 4번으로 나누어 방수하게 하고 여러 고을에서 만드는 총통제는 타도의 신롱한 고을의 예의에 의하여 반을 만들게 하며 안악도해소의 염초를 굽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5일 무주인 첫 번째 기사 경의전에서 친히 제사하고 황궁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5일 무주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사안부의 상서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진강하는 횟수를 더하는 것과 상서를 겸해서 강하는 것은 비록 모두 아름다운 뜻이나 지금 해가 짧아서 세 차례 진강하면 남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그 횟수를 더 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 마땅히 예전 읽은 것을 익힐 것이니 상서를 겸해서 강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불당한 일은 사안부의 말이 마땅합니다. 불당이 있은 이래로 연달아 대구를 만나 고궁을 떠나서 밖에 이어하였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세종께서도 반드시 할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청컨대 의정부 및 육조의 당상과 의논하여 다른 것으로 옮기게 하소서. 정부의 상피에 대한 일은 정부는 박의할 뿐이니 이조와 병조에 비할 것이 아닌데 하물며 이미 위임하였으니 다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한다. 다만 불당은 조종께서 세운 것인데 갑자기 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의정부와 의논하여 하려라 하였다. 박의는 남의 잘못된 것을 비판 평론하는 것이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부흥이가 경복궁 사정전에서 울었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수릉관 윤사로와 시릉헌관 이귀에게 각각 옷 1습을 하사하였다.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9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나홍석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불당은 조정께서 세운 것인데 이제 가볍게 고치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주상께서 어리시기 때문에 신등으로 하여금 제수하는 일에 참여하여 듣게 하였으나 이제 보건대 주상께서 사람을 쓰는 것이 매우 정당하니 신등은 청컨대 정청에 참여하지 말고 다만 옛제도에 의하여 신박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신박은 신의이다. 단정시록 7권 단중 1년 9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공조판서 권맹선을 추획하기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공조판서 권맹선을 추획하기를 청하니 보방하여 국문하기를 명하였다. 권맹선은 간교하고 재물을 탐하는 데 편리함으로써 현달하였다. 일찍이 이조판서가 되어 뇌물을 받은 일이 발각되어 파면되었는데 이 일을 좋아하는 마음은 늙었어도 더욱 두터웠다. 후처 김씨의 외조 민심언을 극진히 섬겨서 재물을 빨아먹었고 민씨는 부자 사이를 교구한 바가 많았다. 민심언이 그 손자 민형을 편애하여 장획을 전부 주었는데 민심언이 죽자 그 아들 민충언이 아비의 공평하지 못함을 노여워하여 유명을 다르지 아니하니 민형이 그를 갖추어 억울함을 신소하였다. 그 일을 의금부에 내렸는데 민충원 등이 말이 궁하여 권맹송이 몰래 주장하여 자기를 모해함을 알지 못하고 권맹손의 말에 의하여 증거로 삼았다. 편리는 행동이 민첩하고 영리함이고 교구는 꾸며 얽어서 틈이 나게 함이며 장획은 노비를 말한다. 단정시로 7권 단중 1년 9월 19일 MC인 첫 번째 기사 부엉이가 경복궁 동쪽에서 울었다. 단정시로 7권 단중 1년 9월 19일 MC인 두 번째 기사 김종순이 불당을 옮길 것과 상비법을 엄중하게 지킬 것을 청하다. 경년 진강의 횟수는 신등이 반드시 해가 짧을 때는 횟수를 더 하고자 함이 아니며 강하게 부지런하시게 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상수에는 이제 사망의 행한 일의 자체가 모두 실려 있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일다금 진강하여 제왕의 정치하는 도를 통달하는 것이 옳다고 한 것입니다. 불당을 세운 뒤로부터 연달아 대고를 당하였으니 다만 신등만이 말할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치하소서. 정부 대신에 상피하는 일은 신등이 정부에서 오늘날 그 자질을 함부로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선에 참여하여 맡아보는 데에 유독 상피하는 법이 없어서 바깥 사람들의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후세에서 대신이 정사에 참여하여 상피하는 법이 없음을 보며 어찌 의논이 없겠으며 그 사필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다르지 않았다. 김종순이 그 말을 곱고 순하게 한 것은 대개 대신의 경로를 두려워한 것이다. 정사는 인사행정이고 사필은 역사의 기록을 말한다. 단정실록 7권 단정 1년 9월 1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강폭과 신자교, 신의경 등을 새로 겁제한 정윤화를 죽게 한 죄로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행승문은 박사, 강폭, 신자교, 저작, 윤필상, 정자, 권징, 신의경, 부정자, 권재 등이 새로 겁제한 정윤화 등 10인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이바지하게 하고 이로 희롱하고 침핍하였는데 정윤화가 본디 중기병이 있어 드디어 피곤함이 극악하여 죽기에 이르렀으니 강폭은 율이 장 100대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한 등을 감하여 장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강폭과 신자교, 신의경은 태 50대를 쳐서 파직하고 윤필상과 권재는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파직만 하였다. 단정시로 7권 단정 1년 9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탐관오리 유경로, 김재남, 이흥덕을 징계하기를 청하다. 분예빈 녹사 유경로, 별좌, 김재남, 이흥덕이 여러 거울에서 바치는 신추를 거두어 아울러 쌀과 콩으로 대신 거두었으니 이흥덕은 유리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고 유경로와 김재남은 1등을 감하여 장 100대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비록 사유를 지나서
과제할 수 없으나 탐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근대 모두 고신을 수탈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흥덕은 장 80대에 속을 거두고 파직하고 그대로 벼슬을 하게 하며 김재남, 유경로는 모두 장 70에 속을 거두고 도로 벼슬을 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재남 등도 역시 의유를 파직하는 것이 어떨까 하므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흥덕은 일찍이 중국 조정에 왕래하여 양계와 양돈을 알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명하여 분예분씨를 맡게 하였는데 이흥덕이 힘을 다해 이를 조치하고 공회를 지어서 이미 나타난 공적이 있고 또 자기에게 들어온 작물이 없기 때문에 파직시켜 그대로 벼슬하게 하여 두려움을 알게 할 것이며 김재남과 유경로는 모두 이흥덕의 지휘를 받은 것이므로 만약 아울러 파직시키면 경중이 적당함을 잃기 때문에 역시 속을 거두고 그대로 벼슬하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명하여 의유가 과단하게 하면 윤당하니 이는 성상에 제결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의정부의 처음 의논에 따르겠다 하였다. 신추는 뗄나무와 꼴이고 공회는 공청이다.